반도체 분위기에서 영향을 미칠 가장 큼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는 두 기업을 저는 주의 깊게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힌트는 텍사스입니다. 거래 대금해서 잘 띄워줬고 허리 라인 크게 이탈 안 했고 윗구간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 얘는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상 진빼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봉이 끝났을 때를 보고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동 매수로 매도를 할 때 여기 이탈했을 때 손절해주세요 라는 안녕하세요, 대원남자입니다.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고,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아래로 흔들면서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키고 있다, 그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요한 일정들과 체크해야 되는 종목들을 추려놨다가 매매에 적용해야 되는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주요 일정으로는 먼저 실적 발표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국내 기업 중 2차전지 관련주냐 원유주냐 헷갈리는 SK이노베이션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2차전지주들을 조금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현재 2차전지에 대한 업황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좋아지는 부분을 가지고 선반영을 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숲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 전 아프리카TV와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BYD의 실적 발표가 이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을 수 있지만 전기차의 분야에서 성장성, 그리고 추후에 전기차 관련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면 이렇게 찍힐 수도 있다 하는 선행 지표를 저는 BYD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4년도 3월에 관광 통계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이 과거 데이터처럼 돌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돌아온다면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 그 다음 섹터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화장품 섹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관련주들은 아모레G, 실리콘2, 아모레퍼시픽, APR, 클래시스 정도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0일 화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면 먼저 이날은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삼성 SDI, OCI 홀딩스 등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반도체에 의한 한국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최근의 분위기를 보아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단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엄청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눌렀던 것을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시장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최근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고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하냐 안 하냐 찬반 논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원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데이터의 량이 급증하는 여러 상황들을 비롯해서 전력에 대한 필요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커버해 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는 아무리 태양광과 풍력 이런 것들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지금 늘어나는 수요의 전력량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에는 체코의 1000에서 1200메가와트급 신규 원전 최대 4기를 짓는 사업 수정 입찰 제안서에 대한 제출 기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국가와 경쟁을 해야 되냐 하면 프랑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원자력이나 원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프랑스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여러가지 데이터상에서 한수원과 관련한 APR 1400 노형이 지닌 높은 경제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 지역 내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까지 본다면 우리는 관련주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관련 기업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G2파워, 태용, 금양, 그린파워 정도를 체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이날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개발자, 엔지니어를 위한 AI의 모든 것에 대한 주제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코파일럿, 그리고 이를 통한 AI 기술과 기능을 보여주는 주목해볼 만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분야에서 몇 가지 섹터를 봐야 되는데요. 반도체로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겠고, AI와 관련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출시한 코파일럿 for Security와 관련해서 보안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센지랩과 엑스게이트, AI, 그 다음 챗 GPT와 관련한 한글과 컴퓨터와 XM 정도를 체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또 친환경인데요. 친환경과 관련된 모빌리티, 에너지 산업 행사, 즉 국제 이 모빌리티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몇 섹터를 봐야 됩니다. 최근 25일에 도심 항공교통법과 관련된 일정과 더불어 UAM까지 섹터를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서 수급이 들어올랑말랑하는 2차전지 섹터 분야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관련된 기술들도 우리가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는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차 관련주로는 에코프로 BM, 서진시스템, 대주전자재료, 자율주행 관련주로는 모트렉스와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UAM 관련주로는 세트레가이, 한화시스템, 컨텍 정도까지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저녁 11시에는 일라의 릴리, 최근 잊혀졌던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적을 증명할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보고,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인 인벤티지랩, 펩트론, 한미약품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로 넘어가 볼 건데요. 5월 1일 수요일에는 가장 큼직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시작이 됩니다. 반도체 분위기에서 영향을 미칠 AMD의 실적 발표가 오전 6시에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된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는, AMD는 저는 전통 레거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주로는 삼성전자, 동진세미캠 두 기업을 저는 주요 깊게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힌트는 텍사스입니다. 다음으로는 유통 분야에서 대장인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오전 6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테무, 알리가 한국 시장을 아예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존까지 잡아먹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실적 발표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물류가 아니라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발표를 할지에 대해 집중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관련된 기업으로는 더존비주원, SP소프트, 데이터솔루션 정도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중국의 노동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일정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관광, 여행주 정도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장품을 볼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 VT 정도는 한번 볼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꺾여버리는지 분위기를 살려줄지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이 일정을 하루 이틀 앞두고 강한 변동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일 목요일로 가보면 신규 상장주 한 기업이 상장이 되는데요. 기업명은 D&D 파마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먹는 비만약 관련 기업으로 일라의 릴리 실적 발표 다음날에 상장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면 신규 상장주도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봐야겠죠. 인벤티지랩, 펩트론, 한미약품, 대원제약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일정으로는 2차전지 관련 기업 셋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의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고 시장을 올릴지 한번 주목해보면 어떨까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애플 관련주들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OLED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온라인 스페셜 이벤트 부문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 기업들 중 선익시스템, 야스, LG이노텍, 현우산업 정도를 이 일정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하루 이틀 전의 흐름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민테크라는 공모
공모기업이 상장을 합니다. 이 기업의 경우 2차전지 검사 장비 기업으로 사실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상장일 당시에 지금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나오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테크라는 기업의 공모주는 주가의 펌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상장된 2차전지 검사 관련 장비주들에 대해서 릴레이팅에 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면 저는 이노메트리와 NCS 정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인터넷 대표 기업인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이날이 있는데요.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적이 네이버라는 기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살아나고 체크해도 늦지 않는다는 대표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4월의 고용 동향과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FOMC 이후에 금리와 관련된 첫 지표 발표인 만큼 우리는 이 발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5월에는 Sell in May라는 말이 있습니다. 5월에는 주식판을 웬만하면 떠나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 봐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변경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장도 경험해보고 저런 시장도 경험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에게 맞는 시장을, 기업을, 섹터를 정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5월도 저랑 같이 한번 달려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